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Doing Yourself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짜잔. 우와,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만도예요, 만도. 네. 오늘의 기업 바로 만도입니다. 만두 아니고요? 만두 말고 만도입니다. 그만둬 할 때 만도. 그만둬가 그만둬예요? 네. 오 말고 그만둬. 아, 네. 자, 만도인데요. 만도하면 이 내비게이션부터 좀 생각이 나는데 MANDO라는 이 영문 이 각이 새겨진 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MC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태어나셔서 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올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만도는요 어떻게 인기가 얻게 됐냐면 사제 에어컨 때문에 사실 인기를 얻었어요. 80년대에는 자동차에 에어컨이 들어간다? 정말 고급차 아닌 이상은 에어컨 자체가 네. 시스템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조수석, 우리 패널박스 뒤에 밑에 이제는 사제 에어컨을 달 수 있게끔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만도라는 이니셜, 만도라는 기업이 각인이 됐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면 만도가 현대가하고도 인연이 깊은 기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만도는 범현대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라그룹의 중심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계 41위인데요. 이 한라그룹을 이끄는 정몽원 회장은 정인영 한라그룹 창업주의 차남입니다. 정인영 창업주가 누구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바로 아랫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라그룹이 범현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라그룹은 1980년 만도기계를 설립한 이후에 현대그룹에 당연스럽게 도움을 받았고 1997년에 무려 재계 순위 12위까지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던 기업입니다. 네. 네, 그렇게 재계 12위까지 올랐던 한라그룹이 해체되는 아픈 과거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휘청거렸던 때가 있죠. 바로 IMF 외환 위기 네. 때 그 여파 때문이었는데 예. 당시 한라기업 역시도 총 부채가 무려 6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서 그룹이 마침내 해체가 됐습니다. 네. 이 만도 기계역의 공조 사업부가 분리 매각이 되었는데 만도 공조 또 위니아 만도로 사명이 변경되었다가 결국 2014년이 되어서야 대유그룹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대유위니아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위니아도 만도와 같은 뿌리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의 만도가 설립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게 1999년, 그러니까 11월에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제 만도가 출범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구만도 기계는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그 정인영 회장이 생전에 그 만도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고 실제 2008년도에 한라그룹은요 드디어 이제는 범현대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만도를 되찾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동차 부품, 특히 브레이크류에 대한 어떤 그 매출액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라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만도를 되찾는데 성공을 한 건데요. 올해가 재인수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만도는 현재 국내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한라그룹을 통틀어서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굉장한 효자 계열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절반 이상은 사실 만도가 내고 있는 거죠. 예. 주력 제품으로는 조향, 현가, 제동장치 이런 자율주행 기술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네네.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국내 부품 회사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 자율주행차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ADAS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라그룹이 제인 소개를 잘했네요. 그런데 제가 만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만도 말고도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이 바로 지주회사가 이제 한라홀딩스인데 네. 같은 이제 한라홀딩스의 계열사입니다. 만도랑 만도 헬라랑.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는 만도 헬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헬라사와 5대5 이제 50대 50 비율을 해서 새롭게 만든 이제는 회사인데요. 뭐 보통 하는 주요 사업이 뭐 ABS라든지 ESC, ECS 이런 전자제어 장치를 보통 만드는 이제 회사이기도 하죠. 네, 자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막 한라그룹도 있고 헬라도 있고 지금 약간 이거 만두를 공부하려는 분들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자 저는 지금 공알못이에요 좀 잘 모르는데 만도와 만도헬라의 주요 사업 이 다른 분야인 건가요? 이게 뭐 굳이 보자면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기업의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만도는 자동차 부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판매 회사.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예 사업 보고서에 만도 그룹에서 이제는 바로 얘기했던 얘기고요. 예. 만도 헬라도 똑같이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각종 자동차 부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본다면 어떤 것을 만드느냐,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만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조향 장치, 그다음에 서스텐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만도 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 제어 장치 이런 전장 부분에서 조금 특화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만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만도를 보려면 한라그룹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라홀딩스라는 이제 지주회사 밑에 이제 만도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나눠지는데요. 실제 한라그룹 같은 경우는 국내 계열사 19개, 지주회사가 그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사회사가 6개, 손자회사가 12개. 해외 계열사가 무려 33개 정도 있고요. 총 계열사가 5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매출액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매출액을 보면은요, 굉장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보면은요, 1분기 그러니까 2018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무려 1조 3,460억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OEM 회사기도 하고요. 그다음 B2B를 정확히 B2B 영업하는 데 되다 보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회사 자체로만 보면 정말로 매출액이 무려 한 해 5조가 나는 엄청난 회사라는 사실 취준생분들도 이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네. 잘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네. 알짜배기 기업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한라그룹의 계열사 주식회사 만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두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만도, 2분기 실적 호조의 안도. 안도, 또 호도라고 말했는데 만도가 2분기 실적의 상승세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도했다는 걸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 좀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뭐 정확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네. 말하면 지난해 만도가 약 8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수치상으로 굉장히 커 보이지만 예. 2016년 대비해서 2016년에 3,050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정말로 실적이 급강한 거죠. 예. 급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1분기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를 하락한 4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방금 2분기 실적 호조의 안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결국엔 만도의 주 고객 때문인데 만도는 결국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면서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만도 입장에서는 실적이 함께 이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우려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분기에 매출만 1조 4,300억 원,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땐 663억 원을 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9% 증가한 거지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20%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따라서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던 것 때문에 주식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만도의 주가가 이런 호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만두가 호실적을 보이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정말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역시 그 중국 출하량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만도라는 게 어떤 특성상 사실 현대가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에서 조금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사실 만도의 어떤 매출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요, 현대차 그룹이 중국 출하량이 지난해 2분기보다 86% 늘어났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만도도 늘었는데 매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매출도도 한 80% 만도가 이제 증가된 부분이 통계로도 좀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만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중국 시장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애널리스트들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실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만도의 OE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에 어떤 몰빵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안 나오면 만도의 매출도 안 나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다, 시장을 좀 다변화하자.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인도와 유럽의 어떤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수익이 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 자료를 좀 조사해 봤어요. 실제 보니까요. 증권사 보고서인데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요, 북미 지역 매출도 이제 전년 분기보다 많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유럽, 특히 남미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지금 우상향되는 그래프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이렇게 늘고 있다는 부분이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만 봐도 만도가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앞으로 만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를 지킬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도의 미래 먹거리는 전장 사업? 전장 사업? 네. 일렉트로닉. 전장 사업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전장 사업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줄임말 좋아하시죠? 네. 전장 사업도 말하자면 줄임말인데, 전장이라는 것은 전기 및 전자장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제조업 분야의 핵심이자 기술의 집합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모든 부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걸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최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자장비와 더불어 자동차 기술의 결합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전기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비롯해서 스피커, 보안, 배터리, LED 등 모든 전장 사업에 통틀어서 속하거나 포함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도는 전장 사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권평론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만도는요, 미래 성장 동력의 이제 전장 장치, 그러니까 전장 사업을 주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는 이제 5대5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사업과 비전장 사업, 이게 5대5 포트폴리오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7대3 정도로 이제 나누겠다라고 이제 비전 포부를 밝혔죠. 그만큼 전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DAS 이 부분가요. 그다음에 전자식 파워 스트리밍 EPS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만도는요, 전체 매출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4.8%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금방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어떤 ADS라든지 아니면 EP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실제 통계를 봤더니 그 EP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자식 파워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요, OEM으로 당연히 들어가
들어간다고 했죠. OEM 봤을 때 2012년도에는 13.6%의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8년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21.4%로 그만큼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늘었다. 또 한 가지 보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2분기에는 매출 비중이 한 7% 웃돌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관망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만도에서는 이런 전장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장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요. 그래야 제 코너가 살아나죠. 왜냐하면 얼마나 궁금해주세요. 많은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만도가 이 만도보다 좀 잘 나가는 그런 경쟁사들이 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제가 오늘 네. 준비한 이 이슈 랭킹은 바로 국내에서 잘 나가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몇 위일지 그 순위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 자,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액 및 순위인데요. 네. 57위부터 갈게요. 현대다이모스가 39.6억 달러로 57위를 기록했고 네. 52위에는 한온시스템 49.2억 달러. 바로 위에는 49위는 근소한 차로 현대파워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47위에는 저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지금 만도 네. 얼마죠? 50.6억 달러. 어. 4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가장 상위 꼭대기에는 7위로 현대모비스가 와. 무려 272.1억 달러를 그렇군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드 랭킹 한국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만도가 글로벌 순위는 47위였군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인 매출액으로 7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좀 약간 궁금한, 아직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순위권에 있는 그러게요. 네. 이 한온 시스템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이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네? 한 마음, 뭔가 난방 따뜻한 시스템일 마음. 것 그러니까 난방 같은 느낌이네요. 네, 차갑고 따뜻하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한온 시스템은요, 2016년 이제 글로벌 매출 벌면 49억 달러 기록하면서 100위 안에 이제 든 기업인데 사실 많은 소비자들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증권 시장 안에서는 한온 시스템 하면 너무 뜨거운 회사죠, 사실. 그래서 사실 한온 시스템은요, 만도 계열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만도 계열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온 시스템,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한라, 비스테온, 공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스테온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분리된 회사예요. 이제 비스테온. 그래서 이제 한라와 포드사. 아, 네. 이제는 한라와 비스테온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제 한라 비스테온 공조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될 수 있고요. 공기 정화도 될 수 있고 예. 이런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이제는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 매각이 되었고요. 2015년에는 이제 사명 또한 한온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한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기업 이름은 조금 낯설긴 하지만 탄탄한 중견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다음 박 편집장님께서 이슈 랭킹 보여주시죠. 네, 이번 이슈 랭킹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인데요. 지금 바로 두 번째 이슈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인용 모빌리티가 뜬다. 모빌리티 하면 이동수단 이런 걸 그러니까요. 말하는 것 같은데 1인용이면 뭐 세그웨이, 킥보드?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아닐까요? 거죠, 그런 거죠. 네. 좀 바쁘셔서 공원 못 가실 수 있는데 또 네. 덥기도 하지만 네. 공원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이동 수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1인용 모빌리티 전문 판매 기업인 아이윌에 따르면 네. 이 회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1,661대가 팔렸는데 이게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넘게 늘었다는 수치라고 해요. 올해 들어서 1인용 모빌리티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전동 킥보드, 이 스쿠터류가 잘 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킥보드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 부모님이 안 사줬었거든요, 어렸을 때. 사달라고 때렸었는데도 안 사줬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 요즘에는 최고 속도 45km까지 달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후방에 듀얼 모터까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언덕도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쫙 올라간다고 합니다. 웬만한 이동수단보다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5km면 꽤나 빨리 엄청 가는 빠른 건데요? 거죠, 엄청 네.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킥보드보다 좀 위험하잖아요, 킥보드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자전거가 낫지 않나. 그래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만도가 또 만들어냈어요. 아, 저 이거 압니다. 왜냐면 아세요? 이 가게가 있었어요. 아. 이게 그 어느 사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도산공원 사거리인지 학동 사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만두 플루스라는 맞아요. 데였어요. 이제 거기서 카페랑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고 자전거가 막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벤트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런칭했을 때 만도 플러스가 이제는 다양한 이제 기업과 콜라보도 하고 홍보를 하려고 이제 젊은 층에게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정말 많이 했었고 이제 광고 온라인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한 브랜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푼루스라고 합니다. 만도 푼루스인데 이게 정말로 요번에 2017년 만도 플러스 IM이 났는데 이게 3월 인터넷과 연동을 시켜갖고요. 재밌는 게 도난이 되면 막 핸드폰, 스마트폰에 막 알람이 울리고 와.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 페달 밟으면은 페달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페달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3월 인터넷과 연동됐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런 어떤 전기 자동차의 어떤 페달감 이런 거 있죠. 승차 이런 것까지도 실제 스마트폰으로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로 만도가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장안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대차 역시도 가까운 미래에 초소형 모빌리티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7에 참여해서 아이오닉 스쿠터라는 컨셉트의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오닉 스쿠터는 한 손에 들어오는 접이식으로 휴대가 정말 간편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1인용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업계가 또 어떤 신박한 1인용 모빌리티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도의 이슈 한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만도, 미래자동차 스타트업 발굴에 나서다. 네, 멀리 봐야죠. 네, 멀리 봐야죠. 네, 인생은 깁니다. 네, 만도가 최근에 테크 스타트업인 퓨처플레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 퓨처플레이와 손잡고 미래자동차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만도와 퓨처플레이는 만도 모빌리티 테크 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게 되었는데 만도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산 지원과 더불어서 임직원 멘토링, 또 사내 인프라 후속 투자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이 함께 손을 잡았다고 알려진 이 퓨처 플레이는 프로그램 총괄 기획, 그리고 스타트업 선발 및 특허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예. 이 양사는 테크 플러스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축적한 강점을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을 양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이들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이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를 보실 때 만도의 전략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딱 띄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만약에 면접 아니면 자소서 쓰실 때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모험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김만영 글로벌 매니지먼트 총괄 부사장이 모 인터뷰, 그러니까 신문사 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기술을 만도와 같은 시스템 개발 기업이 모든 부분에서 자체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인 기업과 콜라보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다변화된 시대, 그다음에 빠르게 흐르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테크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즐기고 있다. 그다음에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사실 이러한 시도가 굉장한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제품군으로 나올 수 있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CEO의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큰 전략인데 정몽원 만도 회장이 이제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말 그대로 판교 만도 사옥에서 4, 5년간의 일단 중장기, 그러니까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중 안에서도 미래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밝혀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취중생분께서 보셔야 될 게 가장 핵심인 건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래의 인재 개발. 그러니까 어떤 인재 개발이냐면 과거처럼 단순히 어떤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개발 인력들, 이런 개발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글로벌 인재들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통합 전자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압식 장치 대신에 전자식 부스터와 전자 제어 장치가 통합된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만도에서 나와서 큰 히트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런 전략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개발이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포인트 있게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만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만도 R&D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가 수영과 농구입니다. 전공은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를 부전공했고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점은 3.9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85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130점이라고 합니다. 대내외 활동은 농구 동아리를 6년간 꾸준히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네, 비교적 간단한 이력서 같은데요. 대내 네. 활동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게 보이는데, 자, 우리 박 편집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네. 요즘에 이력서를 많이 받아보고 저희도 기자를 뽑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많이 보는데 정말로 너무 베이직해요. 너무 베이직해서 요즘에 이런 사람이 드물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게 오히려 어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 학교만 다닌 것 같아요. 학교만 다닐 때는 학교만 다니고 그러면 뭐 하냐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만 다닐 것 같다. 그래서 집중할 것 같다. 딴 데 눈 안 돌리고 수영과 농구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이나 뭐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일할 때는 일만 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게 전장이 미래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부전공을 했다. 뭐 일단은 전공만 따졌을 때는 적합한 인재다라고 정말로 꼬박 꼽아서 말하자면 정말 아버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께서는 만도에 대해서 조금 뭐 어디서 듣던 아니면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체력 단련을 한다. 사실 만도는 시장 업계에서는 보면 이제 남자다운 기업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만도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굳이 대내 활동에 체력을 단련함이라고 쓴 거 보면은 뭔가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